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중 소형 오피스텔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 가격 경쟁력과 황금성 등을 갖추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보다 2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방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조치가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 중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선택한 비율이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입주 폭탄이라는 트리플 악재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3만 3천여 채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23만 채의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전세 가격은 0.01%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 예고 발언에 매매와 전세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경기도와 그리고 서울,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 건수가 총 8,244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 전용 면적 21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사이의 소형 오피스텔의 거래 건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분양 시장에서도 최근에는 그 인기가 좀 높다고 하거든요. 자, 작지만 귀한 대접 받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의 비결 과연 무엇인지 오늘 부동산 이 책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금요일 부동산 시장에 이슈되는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는 시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대표님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이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잠시 이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소형 오피스텔의 몸값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네.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피스텔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이제 늘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PT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 거래량의 58%가 이제 그 소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의 거래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는 800건, 40에서 41은 이제 1,304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형 오피스텔 21에서 40제곱미터짜리가 지금 4,800건이
지금 거래가 됐다. 이것은 그만큼 공급량도 21에서 40제곱미터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5평짜리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것들은 큰 것들 나름대로 이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이제 61에서 85 같은 경우는 700건, 뭐 좀 더 큰 것들 30평대 같은 경우도 300건, 그리고 좀 더 큰 것 이제 11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도 197건이라는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냐 그러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 용현동에 이제 그 인하대 쪽에 지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19에서 79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8제곱미터 타입이 1,3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42대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만큼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소형 오피스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거래된 것만 해도 오피스텔 비중이 58%에 육박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너무 중심 상업지 오피스텔을 사시게 되면 땅 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높아서 잘못 사시게 되면 몇 년 동안 차익이 안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지역별로 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좀 살펴보시게 되면 많은 이유 중에 작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 2인 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했냐 살펴보시게 되면 통계청에서 숫자에 계산한 걸 보시게 되면요. 1, 2인 가구 수가 2010년도에 834만 7천여 가구였습니다. 2010년도에. 2015년도쯤에 1,019만 7천여 가구로 무려 22%가 증가를 했다.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라는 걸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세 차이로 이제 뭐 무슨 흔한 말로 갭 투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세를 낀다 그래서 1억이나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취등록세를 많이 들이게 되는 어떤 대형 빌딩, 그러니까 한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도 1, 2억이면 살 수는 있는데 취등록세 때문에라도 현실적으로 14억짜리를 샀을 때 15억이 돼야 원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아파트 대비 낮은 자금으로 부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투자 가치가 투자를 할 때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은 나는 5년 뒤인데 내가 부동산을 현재 갖고 있으면 그거에 따른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으로 내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동안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주택임대사업자가 해소를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5년 동안 종부세도 안 내게 하고 재산세도 2채부터는 2채부터는 2분의 1만 내게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취등록세까지 혜택이 있죠. 그런 것들로 봐서 지금 소형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가능하죠, 등록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작다 보니까 우리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큰 물건을 뭐 17억, 18억짜리 갖고 있으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할 때는 한 1, 2억 싸게 내놔야지 팔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물건을 샀는데, 물론 한 10년, 20년 가져가면 서울시 중심부에 샀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향상이 상당히 많이 되겠지만, 그거에 비해 가지고 1, 2년 있다가 아니면 3, 4년 있다가 팔게 되면 1, 2억 정도를 싸게 급한 경우 팔아야 되는 경우는 1억을 월세를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1억을 넣어놓고 연금 받은 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지 않으면 안 팔리거든요. 근데 조각조각 조그맣게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5천만 원 1억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매매가 황금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로 했을 때 지금 이제 21에서
40제곱미터 차 2014년도에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데 거래가 지금 2013년도부터 14년도 그리고 15년도, 16년도, 17년도 엄청나게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돼가지고 너무 많지 않겠나 그러지만 지역별로 이제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가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부족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1, 2인 가구는 또 계속 늘어나죠. 중심부는 또 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이 되어져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뭐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이 막혔을 때 풍선 효과로 강북 쪽의 아파트들이 또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에 비해서 또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오히려 세금 혜택이 가장 좋은 주택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또 720만 세대가 이제 퇴직을 하죠. 그분들이 또 몰려주면은요. 현재 먼저 물건 사신 분들은 따따블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가구의 변화 양상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세금이나 이 황금성 측면에서도 조금 이점이 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저희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상담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형 오피스텔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지금 첫 번째 시청자분 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지금 30평대 아파트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이제 30평대를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네. 용산 쪽에 지금, 그 분양 공고가 곧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가 효성, 센트럴파크 효성 해링턴 스퀘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투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세를 안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이제 분양을 받을까 아니면은 이제 매수를 할까 또 매수를 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그게 좀 고민이 돼서요. 네. 지금 30평대 아파트 2개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2개 다 좀 투자를 하셨다가 추후에 실거주하실 목적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자,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현대 프라임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에 지금 이 분양 이제 곧 하게 될 효성 해링턴 스퀘어 아파트, 자, 30평대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십니다. 어느 곳이 좀 투자했다가 추후에 실거주하기까지 좀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파트 투자 2개가 굉장히 상반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스타일이 다른가요? 네, 완전 다른 거죠, 사실은. 자, 우선은 구이동 현대프라임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찾아놨는데요. 구이 현대프라임. 야, 여기 있죠. 현대프라임 아파트 한강변이 보이고 강변역에 가깝고 네. 주변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광나루 쪽으로 요렇게 이 위쪽으로 보시자 그러면 교육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제 강남에서 교육 쪽으로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갖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데 명문대에 엄청나게 합격률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 본인이 자녀가 만약에 지금 목소리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뭐 좀 크신 분들 입장을 보자면은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속주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7억 5천대, 뭐 7억 뭐 후반대 이 정도 되는 가격대를 여기서 살 수가 있는데 길 건너에 동서울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 앞으로 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지금 사신다고 해도 가격이 빠지지는 않겠다. 그리고 길 건너에 보시게 되면 잠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잠실 자체의 개발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서 실거주 하신다 그러면 실속주의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물건에 그러면은 대해서. 향후 엄청 오르지도 않겠지만 떨어지도 않는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엄청 오를 일은 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네. 않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아파트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곳이 지금 용산 쪽에 말씀하셨죠? 네. 네네. 이게 이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물건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6월 말쯤에 분양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죠. 예. 최대 평당 4천까지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당 4천. 네. 그럼 지역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 이제 조금만 키워볼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옆에 이제 시티파크라 그래서 옆에 녹지가 깔려 있고 이 공원은 대단한 거죠. 지금 이 공원은 이 공원은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원입니다. 이 공원 자체는 그 서울 네. 중심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분양할 곳이 여기에 자리 잡혀 있는데 용산 시티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500대 하거든요. 3천만 원대 하거든요. 여기가. 그럼 주변에 신축으로 이렇게 아스테리움이 근처에 물론 작은 단지지만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게. 네. 이게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 몇 년 안 된 거. 얘는 그래도 2007년도 뭐 이렇게 된 거. 2007년도 된 거는 평당 3천만 원대. 근래 이제 몇 년 전에 지어진 거 한 3,500만 원대. 근데 새로 분양하는 거 4천만 원대. 자기 가격 받을 만큼 받는 거죠? 네. 그죠? 그럼 프리미엄 형성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네, 네. 물론 이제 어떻게 지었느냐 얘네들이 얼만큼 럭셔리하게 지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 얘기하는 자주 듣던 록번기 힐즈랑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건데 뭐냐면 주거 업무 문화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록번기 힐즈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갤러리아 포레보다도 덜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형식으로 주거 문화 형태가 업무가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지랑 연결을 해서 상당히 뭐 제대로 짓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 4천만 원이 더 이상 현재 4천만 원은 자기 가격 다 받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투자용 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도 이제 저희 친정하고 가까워서 네네. 이제 실거주는 좀 나중에 몇 년 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 형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실거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식도 네. 지금 아직 안 되고. 그리고 아까 프라임 같은 경우는 당장에 입주할 수 있는 구형 아파트고 얘는 새 아파트고. 네. 특성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얘는 보통 지금 현재 시장으로는 받을 거 다 받는 시장. 그리고 아까 프라임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기 실속 있는 주택.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혹시 30평대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서울시 지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어디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처럼 물건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그 물건이 그런 대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 네. 생각을 물어보시려고 전화하신 거니까 제 생각엔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정도는 해드리지만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찝어드리긴 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두 개 보신 아파트의 성격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투자처였어요. 이 구이동에 보셨던 아파트는 좀 실속형 주거를 위한 아파트, 그리고 용산에서 보셨던 아파트는 조금 투자용으로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만한 신축 아파트다라는 정도 조언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지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2007년도쯤에 분양받은 파주 상록 대시양 아파트거든요. 네.
33평형인데 네. 그때 한 2, 3년 정도 있다가서 한 3억 4천까지 가다가 그다음엔 쭉 떨어져서 2억 분양가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2억 8,500 정도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오를 건지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파주시에 위치한 상록 대시양 아파트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지금 분양 받아서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데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해서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향후 전망,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주를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라고 해서 그때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셨구나. 네. 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으면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다른 방송 보셨나 보다. 아, 네. 그때 당시는 네, 네. 이런 방송도 잘 몰랐었어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파주가 이렇게 교화 신도시하고 그리고 이제 운정 신도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파주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타격을 입게 된 이유 자체를 한번 또 살펴보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강남하고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로 가는 길에 지금 여러 가지 택지지구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특히나 이 김포한강 신도시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은평구 쪽에 이렇게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삼성지구가 이루어지면서 파주까지 가는 길목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격 준 만큼 여기에 줘도 충분히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 자체로의 수요자 가지고 지금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조금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를 아니면은 또 이제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이제 팔고 움직여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자면요. 현실적으로 지금 얘가 가격대가 한 2억 9천대 그죠? 네네. 네, 2억 9천대 뭐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주변을 좀 살펴보시자 그러면은 준농지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들이 2억 한 2천대, 3천대면 아파트를 사요. 똑같은 평형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그 연식도 더 그렇게 많이 한 2000 얘보다는 물론 됐죠 당연히 뭐 2003년도식 뭐 이 정도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주택 싼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파주는 집을 사고자 하는 로망보다는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근무지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사갖고 가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수요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많지 않고 외부 수요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수요자다 보니까 내 물건의 수요자가 10명, 20명, 30명이면 좋겠는데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 물론 2억 9천까지 오른 거 다행인데요. 여기 지역이 떠서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도가 다 같이 점핑했어요. 다 같이 오르면서 2년 전에 집 산 사람들 다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점핑하면서 얘도 같이 점핑을 해준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비트스가 이 근처에 여기 생긴다고 해서 네네. 여기가 조금 더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른 것보다는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점핑했어요. 밀려가지고. 저 김포한강 신도시도 800에서 1200만 원 됐고요. 그리고 신풍지구도 지금 한 실질적으로 2200만 원, 2300만 원까지 갔는데 원래 한 1800대 시장이었어요. 개포지구가 4천만 원 오픈하면서 5천만 원의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반포지구가 6천만 원 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점핑했다. 한강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 집 팔고 어디 갈 데는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억울하냐면 아무것도 안 산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나마 산 사람은 1억이 올랐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 전세 낀 사람, 은행에 2억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스란히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2억이지만 집을 산 사람은 그나마 3억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집을 살려면 3억을 주고 사야 되니까 1억을 더
주고 사야 되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 김판과 신도수를 팔고 갈 데는 없어요. 그걸 팔고. 하지만 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결과다. 그러면서 얘네들도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동해주면서 그나마 같이 점핑을 같이 해줬다. 이겁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아, 그런데 네. 중요한 건 파주 운정 신도시가 아직도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직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것들이 국제학교 외에 다른 곳들의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가 아직도 계속 전체 옛날 가격으로 계속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전철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점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얘를 팔고 안으로 들어와야죠. 근데 얘를 이제 얘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판다 어쩐다 막 일시적 이주택을 이용해서 전철에 대한 그거를 이제 혜택을 좀 받는다고 치면은 나중에 올해 말쯤 지나가지고는요 어쨌든 수요자가 안 몰릴 수도 있어요. 올해 말쯤 되면은 15,000세대 이주하면서 물론 입주 세대가 상당히 많겠지만 중심보다는 경기권이에요 전부 다. 지금 중심부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족해서 집이 밀려나면 저 경기 파주까지 들썩입니다. 2년 전에 8,700가구가 움직일 때 파주까지 전부 다 가격이 들썩였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순식간에 갑자기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지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말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런데 파주 팔고 갈 데 없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우가 된다 그러면 먼저 집을 지금 당장 현재 집 사시는 거를 하시고 얘는 전세 놓고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올해 말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지금 현재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올해 말쯤으로 이렇게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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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아, 저는 성수동, 성수 1가 2동 중앙하이츠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쯤 네. 하는 게 좋은가 싶어서요. 네, 성수동 성수 일가에 위치한 이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 현재 거주도 하고 계세요. 네네. 거주하면서 지금 보유 중이신데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네네.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수동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지금 좀 오래됐는데 여기 아파트에 들어온 지는 6년 정도 됐어요. 지금 근래 들어서 가격 많이 올랐죠? 예, 좀 올랐어요. 근데 그게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글쎄 왠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가 싶어서 그렇군요. 상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론을 드리자면 매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 성수동에 대한 게 한 10분, 20분가량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네. 방송상 지금은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네네. 보시고 나면은 절대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지도 네네.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전철역 가깝고 뭐 어찌됐든 중공업지 안에 들어있는 아파트입니다. 뚝섬역에서 뭐 가깝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 편집토를 통해서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게 되면 색깔이 전체적인 지도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이게 서울시 전체인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 지도 중에서 중심부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중심부 여기는 용산, 여기는 강남이죠. 이 중에서 보라색으로 강남 근교에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죠. 땅 자체가. 이것이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네. 네. 성수동은 현재 여러 가지 개발 라인이 많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짓게 되고 관광이라도 연결돼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곳이 분명하면서 더 중요한 건 테마거리가 형성 중에 있는데 테마거리는요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4년 지나면 평당 2천만 원
있는 땅이 막 5천만 원씩 가고 그래요. 벌써 지금도 평당 가격이 4, 5천만 원대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네네. 소리냐면 주변에도 누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수요자의 레벨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이 편한 세상이 앞으로 이제 그 앞에 대림 부영 옆에 땅 네네. 아시죠? 예, 이제 예. 그게 분양을 이제 3,800, 4천만 원대 분양을 할 겁니다. 예, 예. 성수동의 부의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곳이라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게요. 혹시나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면 전세 놓고 다른 방향으로 네네. 움직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하실 점은 성수동 방송 보시면서 화양동 방향 쪽, 화양동 근처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자의 레벨이 너무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중공업지로 연결되어 있는 곳, 그리고 선유도 쪽에 보시면은 또 하나 이렇게 영등포 쪽에도 지금 되어져 있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중공업지 있고, 그러니까 양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수동, 둘 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입니다. 수요자의 레벨이 맞춰주고 있고, 아파트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물레동 같은 데는 조금 수요자의 레벨이 너무 낮으니까 주의하시는 거죠.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 투자 순위로 따지자면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팔지 말아야 된다. 갖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핑할 일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고민이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떨어질 일은 없고 더 보유하셔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신한선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전화나 방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으시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디 세미나에서도 못 듣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세금을 정리해가면서,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본인이 입장에 처해 있을 때, 뭐라도 들었던 사람은 본인이 뭔가 크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투자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가 3억이라는 돈을 굴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드리거든요. 네. 네,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고 신하선 대표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는 세미나 기회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과 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좀 접수가 되기 때문에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예약 주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최근에 우려했던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좀 과열됐던 이 시장 분위기가 잠잠해질 것인지 눈여겨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이 한정없이 막 치솟던 것들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좀 멈추도록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정책이 발표되겠다, 뭐 얘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PPTR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새서울 강남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수천만 원씩 좀 하락했어요. 현실적으로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실수요자들 진짜 집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친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다운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회에 좀 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악재가 껴있죠. 지금 금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규제, 그리고 물량에 대한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방준비은행 제도가 3월에 지금 재차 정책을 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얘기한 대로 지금 0.2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인 1.25하고 같아집니다. 그럼 한국은 현실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10년 이상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있죠? 10년 이상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 것들은 원래 평균 금리 자체가 2016년도 2월 달에 2.98에서 3.39였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5월 달에 보시게 되면 올랐죠. 3.08에서 3.56%까지 지금 현재 오른 상황입니다. 이제 금리 같은 게 올라주면은 부동산 투자 부분이 주춤하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가 소극적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택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이거 따져보면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요것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일어날 거진 않은데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더 걱정이어서 지금 이제 위축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규제가 아니라 그러면 금리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금리보다도 상승분이 더 높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규제 부분이 사실은 조금 껄끄럽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게 돼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김동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말씀을 뭐라 하셨냐.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정책을 뭔가 발표하겠다 이런 뜻이죠.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이제 231명이 지금 현재 합동조사를 하고 있죠.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사실은요, 근데 현장에서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왜 다 알려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더 고강도 있게 조사할 거라 미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부동산들이 지금 현재 문 닫고 다 사라질 정도로 지금 거래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됐었고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현상이죠. 지금 아주 예전에 있었던 현상인데 그러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금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택담보대출 LTV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선별적으로 강화하겠다. 이 선별적이란 말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상당히 투기가 조장이 많이 되는 곳에는 이럴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경기 쪽은 또 그렇지도 않은데 묶어놓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선별적으로 지역별로 좀 차이를 두고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요거 뭐 조기 도입하는데 내년쯤 이제 시행될 예정이죠. 이거 두 개 같이 해버리면 너무 부동산이 힘들어지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몰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현재도요, 지방은 미분양이에요. 중심부만 지금 현재 몰리고 있지. 그런데도 뭐 이제 지역 대상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지 유예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잠실 5단지나 뭐 지금 현재 초과이익 그럼 환수하면 얼마가 더 나오냐 해갖고 막 진행하고 있죠.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제도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이제 규제 정책들 중에서 뭐 이제 투기가열지구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죠. 뭐 조합원 간에 조합원이 승계되지가 않고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강남의 이제 재건축 시장이 완전히 이제 닫히는 시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무서울 수 있겠어요. 하반기부터 지금 입주 폭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신문에는 하반기 전국 22만 7천 가구 입주 예정, 서울 포함 수도권 11만 9,600가구로 전체 52%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서울 시내에 한 3, 4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부 다 지방입니다. 전부 다 지방.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기 때문에 15,000세대가 올해 말에 이주할 때 재작년과 같이 주택이 부족해지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상과 규제 정책과 짬뽕이 되면서 전세비는 할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마치 투기 과열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심리적으로 다 몰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규제 정책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2018년도는 17년보다 14.7% 증가한 43만 4천 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이제 더 많이 지금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강남 이제 중심부는. 그러면 금리 인상의 높은 현실 가능성하고 각종 규제 그리고 하반기 입주 폭탄 등으로 인해 갖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돼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바라봐야 되는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한 포인트 하나 찾자 그러면요. 아파트 투자 해가지고 아파트 투자 강남에다 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턱 하고 이제 자물쇠 잠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다 투자하신 분들 풍선 효과에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강북 쪽 아파트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속편하다 말씀드리고 그것도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그만 것들 수익형 부동산은 아예 지금 현재 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우리는 기회를 잘 타야 됩니다. 현 정부가 지금 만약에 부동산 규제가 강할 때는요. 강하지 않은 쪽으로 투자를 방향성을 돌리시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이 풍선 효과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그 주변의 수익형 부동산이나 좀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잘 물색해 보시다가 꼭 투자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도 언제나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동탄에 이지더원하고요. 거기는 입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기 신도시 네. 시흥시 100곳 한라 비발디를 네. 8월에 입주해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야 되는지 이지를 팔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요. 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지더원은 살고 있어요. 이지더원은 어느 지역에 있는 이지더원이세요? 동탄 신도시. 네. 이신도시. 네,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 이신도시 이지더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시흥 105 신도시의 한라 비발디 1차 아파트 지금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팔아야 하는지 자, 어느 곳이 조금 더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거주는 동탄 이게 신도시에 살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옆에 리베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동탄이. 네. 살기는 네. 좋고 굉장히 양지 바르고 길 반듯반듯하고 신도시라서 굉장히 네. 잘 돼 있고 제가 네. 지도를 보면서 지역적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네. 보시게 되면 이제 이지더원이라고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죠. 제가 여기 갔었어요, 여기. 지난주에. 여기 네. 가면서 지금 이제 요 주변을 쫙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네. 어느 도시든지 간에 시범도시라고 그러는 곳들은 들어갈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도시는 굉장히 잘 지어놓거든요. 그럼 동탄 신도시의 시범도시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시범도시가. 다 보면 시범대원 칸타빌, 시범 예미지, 뭐 시범 리슈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범 쪽이 전철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쪽 지역이. 근데 여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그나마 가까운 이지더원 쪽까지 투자자들이 밀려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가 1등이에요. 얘가 1등. 얘는 뭐 2등, 3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지더원은. 그러나 대체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 게 분명한 가격 차이가 있으면서 실속주의 아파트가 이지더원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자체가. 그럼 얘 말고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지도를 봐서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또 이 아래쪽은 또 인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얘가 더 인기가 좋다. 그래서 얘는 살기 좋고 아직까지는 매도하시는 거는 좀 반대인 게 뭐냐면 시범도시 쪽에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몇 평이시죠? 25평이요. 25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25평이 거의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평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일로 가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수요자가 아직 있을 것이고 아직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곳이 백오 신도시 말씀하셨죠? 예. 네, 백오 신도시. 자, 보시게 되면 백오 신도시가 길 건너면은 송도요. 송도 국제자유도시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남동 인더스파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반월 시화지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주거 지역이 이렇게 조금씩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반월 지도를 또 한번 키워볼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네, 백오 신도시 좀 줄여야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백오 신도시는 지금 현재 반월 시화지구 입장에서는요. 기존의 주택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네. 새로 들어가는 아주 좋고 이쁜 아파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화지구 여기 전부 다 지금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더 나은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기존의 주택이 너무 오래되면서 새로운 주택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곳인데 이쪽의 지역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있죠. 그리고 네. 뭐예요? 학교, 중학교 이런 것도 잘 돼 있죠. 주택 잃어봤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얘도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지금 이제 가격대가 잘하면은 상당히 조금 그래도 몇 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순간 또 100만 원 이상 올라가요. 그 100만 원만 해도 뭐 2천 몇백이잖아요. 그죠? 30평이면 3천만 원이고 200만 원만 올라가도 뭐 6천이잖아요. 30평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도 매도하는 거를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이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시립주를 산다 그러면 동탄 신도시가 훨씬 더 살기는 좋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걔를 팔고 일로 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지 마시고 얘는 어차피 등기 치시게 되면 지금 이제 3년 일시적 이주택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치고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제 곧 이제 준공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좀 너무 아까워요. 파시기에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더 갖고 가시다가 얘를 등기치고 일시적 이주택 3년 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거면 동탄 거를 팔 건데 실거주 하시기에는 그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뭐 난 여기가 살기 좋아 그러면 걔를 팔면 되고 아니면 얘가 프리미엄 붙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붙은다. 병원 자리에 따라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이야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 치시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일반 가세를 팔더라도 그래도 아직 팔지 말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요? 네. 네. 우선 이 두 곳 모두 다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좋은 곳 가지고 계시니까요. 두 곳 다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 가져가시고 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우선 등기하신 후에 3년까지는 세금적인 혜택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저희에게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서대문구 남가자동이에요. 네. 현대 아이파크요. 지금 보유 중이신 건가요? 현대 아이파크를? 네네.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전세 주고 있어요. 아, 네. 전세를 끼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과연 앞으로 네.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전망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남가자 현대아파트, 네. 지금 이제 매매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한 5억대 하죠, 지금? 34평은 7억 한 2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 현재 몇 평이세요? 34평이요. 아, 지금 현재.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현장도 괜찮아지고 전철도 좀 가까이 갈라 그러면은 좀 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조금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암동도 자리 잡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은데 단점이 얘가 전철이 네.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지금 현재 나우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전철역 가까운 데로 갈아타기 하는 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얘가 전철이 좀 멀기 때문에 대신에 놓치시면 올해 놓치시면 그냥 갖고 가야 돼요. 네. 사는 걸 더 많이 주고 사야 되니까. 왜냐면 네, 파는 네. 사람은 안 내놓을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잘못하면 타이밍을 잘못 놓치면 안 돼요. 또 그냥 기왕이면은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물건 괜찮아요. 실속주의고. 괜찮은데 네, 네. 기왕이면은 우리가 좀 떵떵거리고 팔 수 있게 전철역 네. 근처로. 근데 네. 사는 거 빨리 사고 파는 거 매도는 빨리 될 것 같아요. 내놓으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는 거 먼저 사면서 움직여야겠죠? 네. 네네. 네, 대표님, 정리해드릴게요. 근데요. 네. 이거 팔아서 성수동이나 강남이나 요즘에 다세대 갭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파시게 되면 현찰이 얼마 나오세요? 뭐 전세 빼고 나면 한 2억 한 7, 8천? 2억 7, 8천이요. 네. 2억 7천에서 8천. 이 2억 7, 8천이요. 5년이 네. 지나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5억에서 6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을 다세대를 사시게 되면은 물론 네네. 잘 선정하셔야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러니까 3억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잘 안 됐을 때 4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되고요. 전체 금액이. 잘 네. 되게 되면은 6억 정도의 차익이 나거든요. 근데 네. 아파트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셔서 미래에 내가 좀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3억 정도는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네, 만약에 그거를 간곡히 원하신다 그러면 네. 세미나에 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역과 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다세대 투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추후에 안내되는 이 세미나 좀 자세하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전화 상담 그리고 방송 상담하시다 보면 늘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세미나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무료 세미나 좀 안내를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통화했던 분들도 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계시는데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뭐든지 사는 게 좋은데요. 오시게 되면 정보라는 걸 얻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실속적이고 그리고 꼭 들어야만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요즘 투자도 정말 정보 싸움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송이나 좀 전화 상담으로는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 신한선 대표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무료 시간입니다. 자,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내일입니다. 6월 17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6월 21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각 회차당 선착순으로 30분씩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꼭 예약 주시고 참여하셔야 하고요. 자, 주말 좀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